감옥 갈 준비하나? 감옥 들어가면 피부과 같은 데 갈 수 없으니까. 확정이 되면 네. 기결수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 길러요. 예. 머리를. 네. 그러면 딱 저 정도 길이로 깎아놓거든요. 예. 그 길인데. 체포영장 청구해서 저는 강제 연행에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공포스러운 거야? 야, 저거 만약에 2년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있는 국민들 굉장히 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나온 인간들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자꾸 돌아다녀요. 이 내란 수괴가 이 공개적인 자리를 활보하는 것도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인데 그 분노가 윤석열에게도 가지만 구속 취소 인용했던 직위원에게도 가는 거고요. 제대로 수사를 그동안 지연하지 않았던 지연시켜왔던 수사기관에게도 이제 분노가 향하는데 일단 그 사진을 좀 보고 갈까요? 예. 바로 이 모습입니다. 김유정 의원님. 저 사람이 과거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의 모습인가요, 저게? 와, 다시 봐도 충격적이고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국민들과 나라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한 4, 50년 후퇴시켜버리고 본인만 저렇게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닌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더군다나 어제 저 사진 공개되고 하는 시점이 2차 경찰 소환 날이었는데 그쵸. 불응하고 지금 저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일반 시민이 경찰이 소환했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요? 응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이 부창부수에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네. 지금 뭐 특검 출범했는데 검찰 뭐 나가서 조사받는 게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라고 본인들이 규정을 합니다. 이 피의자들이. 예. 다시 봐도 충격적인 사진인데 정말 왜 저러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3차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해서 저는 강제 연행에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경찰에서 부르는 그 이유가 그거잖아요. 비아폰 삭제 지시한 거, 그다음에 본인들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강제로 막아라라고 그 명령하고 이랬던 것들 관련해 가지고 경찰 수사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불응하고 제멋대로 다니는지. 그래서 그 서정욱 변호사가 어디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정말 문제 없다, 무죄다,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라는 게 저 어제 반바지 모습에서 예.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충격입니다. 더. 예. 지금 방송 보시는 써니님께서 반바지는 잘 어울리는데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런 환자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동네 바보 아저씨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 잠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아니 저게 상가입니다. 지하 상가의 내용이고 이게 그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 저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 로퍼 같거든요. 로퍼네요. 구두의 일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편한 구두, 네. 로퍼류를 신은 것 같고 그 다른 사진 또 있거든요. 아까 보면 저기 보면은 저기 입구가 뭐 이제 그 X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간판이 달려 있는데 피부 가꾸기 뭐 요런 그 간판이 서 있다 보니까 마사지 받으러 가냐 뭐 이제 이런 뭐 억측까지는 나오고는 있는데 이런 모습이 불편한 이유가 이제 이런 추측들을 다 뒤로 하고서라도 최근에 최은순이 김건희, 윤석열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나는 장면이 포착됐다라든지 아크로비스타 정문에서 또 모 신문에 의해서 포착된다라든지 이런 게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그 주요 수사 대상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노에서 오는 거잖아요, 김종우 원장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옥 갈 준비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감옥 갈 준비요? 피부과 간다면서요. 이제 감옥 들어가면 피부과 같은 데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들어오면 본인이 여전히 국민적으로 본인이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지지를 받았으면 김문수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환영 아니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저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너무 예를 들면 내란의 트라우마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법 앞에 평등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소위 탄핵당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막는 행위를 벌였고 실제적으로 막아줬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유일하게 윤석열에게만 예외적인 법이 적용됐었고 예. 이것도 법을 만들어서 창설을 해서 밖으로 내보내준 거잖아요. 일단 쥐기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한민국은 단 한 사람에게는 법적인 예외가 있다. 두 명이군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그러면서 사법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한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 자체가 사실로 추정되는 내용들은 이미 지난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비아폰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들이 진술 확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저 정도 상황이 나왔으면 계속 본인이 증거 인멸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본인이 거기 행위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런 증거 인멸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재구속해서 더 이상 증거 인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내란의 네트워크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고 자기들의 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마지막 기회죠. 특검이 시작되기 이전까지의 상황 자체가 자기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기현이 할 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라도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희가 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김유정 의원님, 그 특검은 출범되고 곧 소환 조사를 받거나 수사 대상에 오를 거를 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김건희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경찰이 부르는데 안 나오는 걸까요? 왜 저러고 다닐까요? 왜 버티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던데 네. 본인이 누구보다도 특검 팀 안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생리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그냥 배째라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리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이 뭐 주가 조작부터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 내리기까지 해왔던 행태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명품백도 이제는 뭐 디올 뭐 300만 원짜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네. 뭐 너무 많은 백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정신 없어요, 몇 개인지도. 그런데 검찰은 그냥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또 황제 수사 한번 받고 그러고 끝쳤는데 대선 때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아직도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미루고 일자를 조정하는 중에 특검이 출발했으니 검찰 나가는 거는 무의미하다. 아니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정하냔 말이에요. 네. 부부가 앉아서 우리가 어떤 논리로 지금 이거를 대응을 할까를 날마다 연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국민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면당한 대통령과 그 부부가 부인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멋대로 그냥 법을 해석하고 편의대로 그냥 안 나가고 불응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이게 국민의 분노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문제다. 빨리 특검이 하루빨리 출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G7 그 캐나다 출국하기 전쯤에 아마 특검 임명하고 가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마 국민들이 이런 꼴들을 지금 지켜보시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더 둘 수 없다는 생각은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임명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고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내란 선전 선동에 가깝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제 평정심을 좀 유지하고 본인들의 일상으로 복귀하기도 바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어떤 만족 그리고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모습들이 등장할 때마다 자꾸 그 12월 3일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고 또 분노가 다시 또 발화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유정 의원님 말씀이나 김종욱 박사님 말씀처럼 빨리 이제 재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어차피 특검 가면 우리 나가야 되는데 뭉개자, 버티자 이제 이런 방식의 행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은 집에서
늘 저렇게 입고 있나 봅니다. 김건희는 목 늘어진 티 입고 있었잖아요. 추억의 메텔림 이런 말씀 주셨고 큰 집 가기 전에 피부 관리하러 간 거 아니냐. 예, 길봉주님 이런 말씀 주셨고 이은주님 혹시 김건희 심부름 갔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누라한테 김건희한테 혼나서 쫓겨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이시고. 나가 있어. 예, 나가 있어라. 아니, 뭐 얘기가 다 당신 때문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예 비판을 들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니까 네. 머리를 깎은 것처럼 보이던데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니까 예, 이발을 윤석열이 머리를- 했을까요? 네. 아. 짧게. 머리를 짧게 깎은 깎았네요. 것 같죠. 예, 짧게 깎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 출석하고 뭐 수사 받고 이럴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좀 띄우고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물론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찍어서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머리 길이가 저 정도면 이제 기결수들이 저 정도 머리 길이로 깎아주거든요. 미리 깎았나?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데. 미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했나 미리 보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기결수 같이 이발을 했다. 네. 그래서 들어갈 준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미결수죠. 아직 결정이 최종적으로 안 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두발을 깎지 않습니다. 이제 하지만 네. 확정이 되면 네. 기결수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못 길러요. 예. 머리를. 네. 그러면 딱 저 정도 길이로 깎아놓거든요. 예. 그 길인데. 그러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가요? 미리 한번 예행 연습해보고. 아, 제가 들어가야 돼. 이런 건가요? 예, 어떤 분은 지금 감지 않아서 떡진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아이런님께서. 눌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저 정신 세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복장이 가끔 이 어떤 사람의 태도나 자세를 결정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전직 파면됐지만 국가의 뭐 대통령쯤 했다라는 양반이 이러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 많이 보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요. 네네.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렇게 맞습니다. 하는 행위는 뭐냐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게 안 찍히겠습니까? 지금 얘도 기자들 카메라들 얼마나 사진 다 지켜보고 있을 건데 저렇게 그냥 일반 복장도 아니고 반바지에 저러고 다니면 야 나 찍어주세요라고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3년 동안 저런 사유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공포스러운 거예요. 야 저거 만약에 2년 더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어서 저는 저걸 보면서 진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는 1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빨리 안으로 들여보내야 된다. 네. 빨리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거 고통스럽잖아요. 저거 맨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댓글에도 좀 그만 좀 봐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사법기관들이 국민들의 저런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응해서 빨리 좀 큰 집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구속이 필요하다. 뭐 또 다른 혐의로 엮어서 이제 별건으로 재구속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수사기관과 특검이 또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어서 가자 기결수로 퍼플 데이지님, 한대섭님은 저거 술 사러 간 겁니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절세미녀 샤베님은 그냥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것 같다. 술 깨려고? 술 깨려고 당신 나가서 해장 삼아가지고 술 깨는 감 저기 지하에 산책하고 와. 나가서 산책하면 또 사진 찍히니까 한강 가가지고 또 개 산책 시키다가 욕 먹지 말고 밑에 지하 상가나 돌아. 이제 이런 댓글도 주시는 것 같고요. 빨리 체포하고 수사하고 엄벌로 단죄해야 됩니다.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망상장의 내란 수계입니다. 봄 마실님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십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도 이런 식으로 수사와 관련돼서 자신이 딱 버티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제일 사실 분노스러운 장면들은 뭐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됐던 인간들도 지금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출근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어공 80명과 관련돼서 해임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해임에 착수했고 이게 사실은
용산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던 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란 특검에서 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실제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자들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되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있는 어공들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김영남 의원님,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버티고 세금 받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는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어공 중에 뭐 기자하다가 대통령실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별정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 뭐 그 보면 그 금년 봄쯤, 그러니까 금년 봄에 많이 그만둔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만두고 안 나가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이게 사표 제출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되고 급여가 또 지급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거지. 아무리 자기가 윤석열 정부 때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더라도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그만두는 게 공직자의 자세지. 기본이죠. 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안 나가? 네. 나가기 귀찮다고? 네. 그런 법이 어딨어요, 세상에.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나와 있던 많은 수의 그 직업 공무원 출신, 늘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사실은 6월 4일 날 없었잖아요. 네. 그건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그 전 비서관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대통령실부터 그러고 앉아 있었으니 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정말 이것도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받아가고 결근을 하는 데다가 지금 대통령실은 업무 적체 현상이고 일할 인력이 부족해서 어떤 분은 일을 하시다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는 와중인데 이 작자들은 지금 신분을 유지하면서 월급을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국민의힘에서 김유정 의원님 네. 모르면 문재인 정부 행정관들한테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망언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실 정원이 한 44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사표 내고 나간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80여 명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월급은 받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뭉개고 있다는 것은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정권 교체기에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 보직 자리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 쓰러지기까지 하고 업무가 이제 과중하게 밀려오니까. 예. 특히 그분은 그 인사검증하는 그쪽 파트에 있는 국세청에서 온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처음에 들어가서 이 무덤 같은 곳이다.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고 수기로 뭘 작성하는 그거부터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지금 너무나 방만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도 없고요. 저는 공적 마인드라고는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예. 특히 이 별정직 어공 80여 명에 대해서는 빨리 면책 처리하고 그 자리를 일할 사람을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이 직원들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대통령이 이렇게 대해서 아무 공적 마인드도 없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본인이 지금 나라 이 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비서실 직원들도 이 모양 이 꼴 나는 거고, 김건희 사진 찍었던 구급 행정요원까지도 그런 네. 행태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똑같이 정말 썩어 있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특히 미디어 특위라는 곳에서 논평을 내면서 문재인 전 정부에게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사실은 이전 정부 사람한테 뭘 물어보라고 한다면 그럼 문재인 전 정부 때 PC하고 하드디스크 파쇄시키고 방첩사 불러다가 수거해가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켰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반박을 대신하는 것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만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행정관 하셨잖아요. 이제 꽤 오래돼서 노무현 정부 때여서. 아니 그래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냥 직권 면직 시키면 돼요. 네. 별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직권 면직을 시키면 되고 이제 항상 공백은 생겨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뭐 이제 어차피 뭐 인수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대부분 다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쯤에 인사 발령이 나거든요. 그럼 인사 검증 기간이 있어요. 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급으로 대부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어떤 법령을 만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인사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관행을 딱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정권이 바뀌는 날 비서실장이 모든 직원에 대한 특히 별정직 같은 경우는 소위 직권 면직,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는 거죠. 네. 사진 사표서를 다 받아서 그걸 차기 정부에다 넘겨놓고 예. 그다음에 대신 또 인사검증은 필요하니까 절차가 저 사람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가 걸리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을 때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 기간 동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관행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지금까지 사표도 자기 스스로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여기까지 변명을 해줄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좀 공백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건 탈핵당해서 파면당한 정부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택된 정부가 들어왔으면 예. 일할 수 있도록 싹 정리해 주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턴을 안 만들어 놓고 일할 수 없게 다 때려 부시고 나갔던 네. 그 정당,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저따위 식으로 예를 들면 논평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또 침을 베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와 다르게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벌어집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들한테 물어보라고 한 거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부예요? 유령 정부예요? 그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